안녕하세요. 부자아빠 윤치선입니다. 요즘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연초에 그 시장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폭락을 했었죠. 폭락을 했던 시점에 주식을 다시 사신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많지는 않아도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해피하신 상황일 수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또 고민되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주식을 사야 되나?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지금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마켓 타이밍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뭐 관심이 없다가 지금 주위에서 다들 투자를 많이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 나도 그럼 투자를 해볼까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러면 언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투자를 시작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제 금융회사를 상당히 이제 오래 다녔습니다만 저 또한 이런 고민에서 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고민들, 이렇게 출렁대는 장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투자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내 장기 투자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거는 어떤 멋진 전문가가 딱 나와가지고 자, 지금 투자 시작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죠. 근데요, 이 투자에서 그런 시점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거는 이건 투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예언의 영역이죠.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자, 왜 그런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잠깐만 봐주시죠. 자, 이 첫 번째 표는요, 마켓 타이밍에 실패했을 때의 코스피 200 지수 수익률, 뭐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그러니까 5년이죠. 5년의 기간 동안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했을 때의 성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주가 지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가 지수에 투자했을 때의 성과를 보여주는 건데, 분석 기간 내내, 그러니까 5년 동안 투자를 하면은 누적 수익률이 30.7% 정도입니다. 5년치고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금리를 생각해 보시면은 뭐 양호한 정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5년의 기간 중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단 5일을 놓쳤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원래가 몇 프로였죠? 30.7%였는데 5일만 놓치면 3.6% 마이너스로 급락을 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30일을 놓치면요, 손실이 마이너스 45.4%가 발생을 합니다. 이 5일이라는 거는 5년이라는 기간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30일이면 한 달이지 않습니까? 1년에 12달이니까 5년이면 60개월인데 60개월 중에서 딱 한 달 놓치면, 제일 주가가 많이 오는 한 달을 놓치면 마이너스 45.4%가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자기가 투자하는 시간하고 이 짧은 오르는 기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투자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 오르는 기간을 딱 잡아야지 수익률이 좋은 건데, 이 자기 투자 기간하고 이걸 딱 매칭시킬 수 있는 투자자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예언적인 영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 게 이제 그런 이유고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마켓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좀 생각해 본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 투자입니다. 분할 투자라는 건 뭐 딱 어감이 딱 오시죠? 나눠서 사라는 얘기인데요.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자, 이 방법을 사용하시려고 하면요, 먼저 돈을 안전하게 예치하면서 약간의 이자가 발생하는 그런 금융계좌가 필요합니다. 뭐 증권사의 CMA 계좌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런 건 언제든지 넣었다가 뺐다가 이제 돈을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약간의 이자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계좌가 적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런 계좌를 개설을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투자 자금을 다 넣습니다. 처음에는 다 넣고, 근데 자기 투자 기간을 정하셔야 돼요. 뭐 정할 수가 있겠죠. 1년 혹은 2년 아니면 뭐 3년, 5년 이런 식으로 투자 기간을 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투자 기간을 개월로 계산을 하신 다음에요,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수중에 돈이 2,400만 원이 있습니다. 2,400만 원이 있는데 저는 2년 동안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2년을 개월수로 나누면 20
4개월이죠. 자, 그럼 처음에 이 2,400만 원을 CMA 계좌에다가 넣어요. 넣은 다음에 이걸 24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죠? 100만 원이죠. 2,400만 원 나누기 24개월이니까 100만 원이면은 이 100만 원을 매달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합니다. 그럼 아무 날이나 정하시면 돼요. 뭐 초일로 할 수도 있고, 말일로 할 수도 있고, 뭐 15일로 할 수도 있고.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 날짜에 자동으로 돈을 옮깁니다. 주식 혹은 주식형 펀드,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로요. 100만 원을 옮기는 거죠. 첫 달에 100만 원 옮겨서 그걸로 주식 혹은 주식형 펀드, 뭐 주식형 ETF 이런 거를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상품을 사시는 거예요. 자,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을 기다려요. 그럼 이제 100만 원이 들어간 게 이제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쪽엔 2,300만 원이 남아있죠. CMA 계좌에는. 두 번째 달에는 또 100만 원을 넘기면 이쪽에는 원금 200만 원이 투자가 돼 있고, 이쪽에는 2,200만 원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달 돈을 넘겨서 24개월이 지나면은 모든 투자 자금이 투자로 전향이 돼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안정적인 어떤 그 금융상품 계좌와 투자 계좌 두 개를 나눠서 매달 일정한 돈을 넘기는 방식. 이게 바로 분할 투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넘긴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뭐 그럼 성과가 어떤 거냐? 지금부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좀 보시죠. 2020년 9월 말, 그러니까 9월 말자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 기간별로 이제 분할 투자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하면요. 이게 한 번에 목돈을 투자한 경우하고 나눠서 분할 투자를 한 경우가 이제 성과가 비슷했습니다. 이게 최근 1년 돌이켜보시면 시장이 이제 하락했다가 단기간에 이제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목돈으로 투자했거나 나눠서 투자했거나 성과가 좀 비슷하게 나온 거죠. 뭐 정확히는 둘 다 뭐 12.8% 정도가 나왔네요. 자, 근데 2년 내 투자 성과부터는 차이가 좀 발생을 합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한 경우에는 2년 동안 3.1%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수익률로 따지면은 뭐 1점 몇 %밖에 안 되겠죠.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분할 투자는 13.8%의 성과를 냈습니다. 성과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자, 3년이 재밌는데요. 이 3년 수익률은 뭐 한 번에 목돈을 투자하신 분들이나 분할 투자하신 분들이나 2년 수익률만도 못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에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특히 목돈을 투자하신 경우에는 성과가 마이너스 2.2%입니다. 지수가 빠져서 그런 거죠.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200 지수가 3년 동안 빠져서 그런 건데, 이 빠지는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분할 투자를 한 투자자분들은 9.5%의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양호한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성과를 1년, 2년, 3년을 비교를 해보셨는데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슷할 때도 있고 분할 투자가 더 높을 때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분할 투자가 보면은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분할 투자의 특징은요, 예전에 한때 그 적립식 펀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이 분할 투자는 적립식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사기 때문에 주가가 설령 빠지고 있는 와중이라도 계속 조금씩 나눠서 사면서 매입 단가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주가가 뭐 본전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했을 때 계속 그동안에 그 매입 단가를 낮춰왔기 때문에 빠르게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분할 투자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분산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방금 전에 보여드린 시뮬레이션은 코스피 200 지수의 분할 투자 성과였죠. 그러니까 한국에만 투자한 경우지 않습니까? 만약 해외 지수, 뭐 대표적으로 미국 주가 같은 게 있겠죠. 그쪽에 분산 투자를 하면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할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성과를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표를 잠깐 보시죠. 자, 이 그래프는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2년이죠. 2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는 코스피 200 지수에 목돈을 투자한 겁니다. 목돈을 투자한 거고, 그냥 한 번에 돈을 투자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코스피 200 지수의 분할 투자. 그러니까 매달 일정한 돈을 나눠서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분할 투자를 한 것이고,
마지막은 코스피 200 지수와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의 반반을 나눠서 분할 투자한 성과를 각각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에서 제일 아래가 3.1% 기록한 게 그냥 일시금 투자, 목돈 투자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13.8%를 기록한 것이 코스피 200 지수의 분할 투자. 제일 위에 있는 게 코스피 200 지수하고 나스닥 100 지수의 반반씩 나눠가지고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분할 투자를 한 그런 성과인데 이게 28.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분산 투자하고 분할 투자를 접목했을 때 성과가 가장 뛰어난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할 투자의 성과가요, 모든 경우에 목돈 투자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바닥을 딱 잡으셔가지고 사자마자 계속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한 번에 목돈을 딱 넣었을 때가 성과가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부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그게 거의 예언의 영역에 이제 가깝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 다음에 빠질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리스크를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으나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분할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뭐 1년, 2년, 3년으로 갈수록 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그 효과는 조금 더 약간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글로벌 분산을 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 그런 상황 하에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를 하려면은 나눠서 투자하는 분할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분할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괜찮은 다른 해외 국가들의 그 투자 시장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자, 이거를 오늘 제가 이제 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생각나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전 얘기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이제 리만 브러더스라고 미국의 이제 큰 대형 증권사가 파산을 했죠.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이제 고통 겪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제가 그때 남은 돈이 좀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빠지는 와중이요. 이제 파산되고 그래도 엄청 빠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라는 표현이 이제 투자 세계에서 많이 쓰는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를 잡으려니 겁이 나는 거죠. 제 머리에 찍힐 수도 있으니까요. 고민하다가 제가 그때 분할 투자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이제 한국에 했던 건 아니고 그때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 중에서 제일 많이 빠졌던 것들을 제가 봤는데 지금은 잘 투자를 안 하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브라질하고 러시아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하고 러시아 이제 반반을 투자를 했는데 한 번에 투자하기가 무서워서 딱 1년을 투자하는 걸 보고 1년 동안 돈을 나눠가지고 매번 산 거예요. 나눠가지고. 자동이체로 아예 그냥 돌려버렸습니다. 자동이체로 그냥 사버리고 잊어버렸는데 제가 나중에 그 계좌를 까봤더니 수익률이 플러스 70%더라고요. 이건 제가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 투자가 반드시 모든 경우에 성과를 낸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지만은 또 이게 시장이 빠지고 있는 와중이라든가 불안한 와중에서는 상당히 또 괜찮은 성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